자, 이제 명제입니다. 명제. 이게 참 또는 거짓을 뭐하면 명확하게,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판단 가능한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모두 통틀어서 명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모두 통틀어서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예전에는 집합도 중1 때 나왔지만 내 기억으로는 명제도 중1 때 나왔었어. 명제도 중1 때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었으니까 그때 똑같아.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지. 고등학교 거로 올라오면서. 그리고 명제에서는 딱 단 한 개만, 시작, 여기 인트로에서 나오는 명제는 이게 가장 큰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 P, Q, R 형태의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아시죠? not P, 부정이란 얘기야. P의 부정이야. P가 아니다. 당연히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빼고다. P 말고 다입니다. P 말고 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집합 또는 여사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부정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됐지? 끝. 명제가 참이면 부정인 명제는 당연히 거짓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체 당연히 부정이니까 그것까지 따로 정리 안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명제의 구조는 이만큼이 명제라고 하면 한 이만큼이 조건문이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또는 어떤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만큼. 그 다음에 사실상 뭐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왔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건 있어. 다른 건 있어요. 다른 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주로? 조건문 위주로. 그리고 모든 또는 어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더라. 오케이?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진리집합. 자, 뼈대만 얘기를 할게. 조건이 뭐냐? 말 그대로, 자, 조건이야. 특정 조건 하에서 참 또는 거짓이 변하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 거야. 자, 미지수 값에 따라서 미지수 값에 따라 뭐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야. 얘는 그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딱 참이냐 거짓이냐 되는 거고, 얘는 x값에 따라서 변한다. 뭐 기억나시죠? 요렇게. 자, 근데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소속되어 있는 전체 집합이 반드시 제시가 됩니다. 전체 집합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이 조건이야. 조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리 집합이야.
뭘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미지수 값들. 오케이? 그래서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미지수 값입니다. 미지수 값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진리집합. 당연히 얘도 전체 집합 내가 되겠죠. 전체 집합 내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끝.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되어 있을 거니까 진짜 압축해서만 얘기해 드릴 거야. 자, 그럼 조건이 뭔지 진리집합이 뭔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도구가 있어요. 이제 참거짓 판단 도구가 조금 더 세세해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뭐가 있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오케이? 근데 우리가 명제를 참거짓을 판단할 때 진리집합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푸나 보완하기 위해서 대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맞죠? 대우, 뭔지 알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도 사용할 거냐? 이게 가정을 전제해서 뭐 한다? 추론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x, y가 0이야. 이거이면 x, y, g가 0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진리집합 찾거나 대우해가지고 뭐 하진 않잖아.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가정이 지금 전제되어 있을 때 이 결론이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전제해서 추론하는 것들. 오케이? 됐어?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야. 우리가 참거짓 판단을 하기 위한 도구 중에 자, 좀 풍부하게 배경 지식을 많이 이제 쌓아둬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필요 충분 조건들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들 나올 때마다 안 돼 있으면 학습하시고 안 돼 있으면 학습하시고 안 돼 있으면 학습하셔야 돼.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럴테면 이런 거잖아. A가 있어. A교 자, A교 B교 C가 B교 C다.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거 이대로 읽는 사람이 누구 있냐고. 이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로 바꾸는 거야? 철저하게 얘는 이 말은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무 생각 없다. 아무 생각 없어. 맞지? 왜 아무 생각 없는지 알지? 아무 생각 없어요. 일단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하자. 얘도 그냥 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제 여기가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x 교 y가 나오는데 y가 된다라는 이런 거잖아. 덩어리채 보시고 얘를 덩어리채 보시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작아진 게 y가 되는 거라서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렇게 작아진 게 B, 교, C가 어디에 들어간다? A에 들어간다. 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여기서 하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들. 자, 학습하는 거야. 안 하시면 네 많이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쌓아놔야 되죠. 요런 것들은 쌓아놔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하시면 되더라. 자, P이면 Q이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참일 때는 저렇게 되는 거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특히 거짓일 때 뭐가 생긴다? 발레가 생기니까 이 발레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되겠지. 위치는 어디 있어?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 있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발레 위치가.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어디? 결론에 진리집합을 뭐 해주면 빼준 상황에서 발레가 등장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어디에서? 조건문에서 참인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참인 될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한 어떤 조건? 화살 맞았으니까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 오케이? 얘를 필요 조건이라 부르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충분 조건이라 부른다. 오케이? 됐니? 기억나죠? 됐어?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시면 다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 이제 이런 것들 도구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남아 있겠지만 모든 어떤이 있겠죠. 모든 어떤이 있습니다. 자, 모든 어떤이 있습니다. 자, 모든 어디? 전체 집합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p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x 어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어떤 x에 대해서 뭐가 된다? p이다. 둘.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이 참이나 거짓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느냐. 얘는 명확하게 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그냥 틀 자체가 서 있어요. 참이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든 원소들이 이 진리집합 여기 있는 P를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인 즉슨 뭐냐? 모든 원소들이 이 P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가 이게 곧 무슨 말인데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P랑 같아져야지만 참이고 그게 아닌 딱 하나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얘는 거짓이다 라는 얘기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가니? 야, 니 정신 차려라. 진짜. 됐어? 밑에입니다. 밑에 참 거짓. 이쪽이 참. 자, 위에 있는 녀석 봅시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얘기는 이거를 만족하는 p를 만족하는 단 하나의 원소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이 되지 않으면 돼요. 반대가 되겠죠. 오케이? 끝입니다. 다 됐어? 답니다. 이게 뭐 불과 시작한 지 한 10분 됐는데 이게 답니다. 조건은 이게 다고 조건을 많이 틀리는 이유는 뭐다? 이게 덜 쌓여 있거나 아니면 공통수학 1에 표현된 부등식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내용들이 안 돼서 그리고 한 개가 더 있긴 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이거를 세밀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면 뭐 3가지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웬만한 문제들은 이걸로 다 푼다. 자, 갑시다. 자,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게 될 텐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쭉 보십시다.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할 만한 문제들이 쭉 있을 거고요. 167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167번부터. 뭐 오늘은 뭐 가볍게 나갈게. 본격적으로 내일 뭐 이제 다 정리를 할 거니까 167번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제 하나 보고 뭐 마무리 지읍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여기 A와 있고 B가 있습니다. 조건 P가 누가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더하기 2가 있을 텐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조건 Q가 있어요. 조건 Q가 있는데 0보다 크대. 누가? 절대값 X 빼기 B가. 그 다음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인데, 각각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했는데 P가 어디에? Q에 소속되지만, 자, 이 Q가 절대로 공집합이 되지 않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냥 이게 그런 거잖아. 눈여겨 안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 이게 눈여겨 안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해가 존재한다로 읽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읽어드려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가 존재하네. 다시 이게 포인트입니다.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드는 순간 어디로 가겠어? 포물선으로 가게 될 텐데, 떠 있는 건 안 되고 접하는 건 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로부터 판별식이 얼마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4-A-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A가 그래서 1일 때 찾고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찾으면 되는데, 자, 진리 집합은, 여기서 진리 집합은 X가 X라는 변수의 진리 집합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P의 범위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X가 1에서부터 2까지 나오는 거죠. 오케이? 1에서부터 2까지 나옵니다. 자, 1에서부터 2까지 딱 등장합니다. 1, 2 맞나? 1, 3 아니가? 1, 3이구나. 3입니다. 됐지? 1, 3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야. 여기 봅시다. 얘는 그러면 뭐냐? 얘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B와 X까지 떨어진 거리가 4이 안에, B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X까지 떨어진 거리가 4이 안에. 그러면 경계가 얘에서 4만큼 더해진 B 더하기 4가 되겠고, 4만큼 얼마만큼 떨어진 얼마? B 빼기 4가 그 경계가 되면서 요 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요 지점까지가 해 범위가 되지만, 쭉 얘 들어가고 쭉 들어가지만 얘는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되더라. 됐니? 여기 들어있었을 수도 있고 여기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간격이 2짜리가. 자, 근데 나는 이것도 많이 쓰거든. 뭘 많이 쓰느냐 하면 대입하는 거야. 자연수라며.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1 돼, 안 돼? 1 돼, 안 돼? 1 안 되지. 맞아? 1 안 돼? 1 안 돼? 1 집어넣으면 1 이미 빠졌잖아. 2 돼, 안 돼? 2 안 되죠. 2 빠져 있어. 3 돼, 안 돼? 안 돼. 3 안 되지. 맞아? 4는 돼, 안 돼? 4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다시 1 돼, 안 돼? 1이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 빠졌잖아. 1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4만큼 했었을 때 1 안 돼.
1 안 돼. 2 안 돼. 2 여기 들어가는 건데 2가 안 돼.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3 겹쳐지는 부분 안 돼. 4 오케이 돼요. 4 미만 0 이상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5 1 이상 되죠? 6이면 안 되죠. 7, 8, 9 이거 다 안 됩니다. 저쪽으로 다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언제? 뭐 경계가 지금처럼 뭐라고 등장했을 때? 자연수로 등장했을 때. 자연수로 안 등장하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됐어?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연수, 정수라는 경계가 잡혀져 있을 때는 대입하는 게 아니면 오히려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A가 2가 돼. A가 2가 되면은 2가 들어가는 거니까 누가 된다? 2가 그냥 되겠네. 이게 진리집합입니다. 따라서 2만 먹으면 됩니다. 2만 먹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2만 먹으면 되는 거라서 자 집어넣읍시다. 1 되네. 1 되죠? 1 됩니다. 1 B에 1 되네. 2 탈락. 빠질 수 있으니까 3 점점 오른쪽으로 갑니다. 3 돼. 4 돼. 5 돼. 6 돼. 7부터는 안 돼. 7 집어넣으면 3이니까 이쪽에 퍼져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쭉 된다는 얘기라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느냐.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168번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168번까지. 됐죠? 갑시다.